리뷰나 정책 관리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앱 관리 자동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분명히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고 저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검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코드 한 줄 못 읽는 비개발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바이브 코딩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만들면서 맡겼던 14군데의 이슈,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개발자의 개발 이야기, 오늘은 앱 관리 반자동화입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앱 관리 자동화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요. 저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6개 올려두고 혼자 운영하는데요. 리뷰가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들어옵니다. 못 읽으니까 그냥 안 읽게 돼요. 정책 메일은 기한을 달고 오는데 메일함에 쌓여만 있고요. 그거 놓치지 않게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겠다 했었는데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자동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자동화가 모두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클로드한테 요구사항을 던졌습니다. 목표 6개, 지켜야 할 규칙 6개, 받아야 할 산출물 8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 얘기는 한 줄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라가 아니라 뭘 지켜야 하는지만 적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답글은 자동으로 게시하지 말고 초안만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줬고요. 토큰이나 비밀번호는 로그에 절대 남기지 마라 라는 보안적인 이슈도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게 비개발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드를 직접 짜지는 않아도 뭘 지켜야 하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리고 12분 동안 이 화면입니다. 토큰 숫자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믿어야죠. 뒤에서 엄한 코드를 짜고 나중에 엎어야 한다면 엄청 짜증나겠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지시를 잘 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의 바이브 코딩 영상 보면 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한참을 기다립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가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클로드가 내용을 줬습니다. 그런데 완성 보고가 아니었어요. 클로드가 자기가 만든 걸 스스로 점검하다가 결함을 찾아냅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아마도 못 찾았겠죠. 클로드가 찾은 결함 첫 번째는 비한국어 템플릿의 한국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어 사용자한테 나갈 답글 안에 한국어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스스로 찾아서 고칩니다. 그리고 결함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전에 제가 지시한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별점 높은 리뷰, 그러니까 별이 5개, 혹은 4개까지 정도는 좋은 말이니까 굳이 제가 확인 안 하고 바로 답글이 나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평인데 뭘 굳이 검사까지 하나 싶잖아요. 그런데요, 클로드가 별 5개짜리 일본어 리뷰를 칭찬으로 분류하고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라는 초안까지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리뷰 내용이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문의였어요. 별 5개를 주면서 문의를 한 거죠. 약간의 질타나 추궁으로 보이는 리뷰를 할 수 있는데 별을 5개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제 말대로 별점만 보고 자동으로 답글이 나갔으면 이 리뷰에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가 붙어서 나갔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바꿨습니다. 데이터 안전이나 약관 같은 단어가 나오면 별점과 상관없이 정책 리스크로 올리고 물음표가 붙은 리뷰에는 정형 답글을 아예 못 붙이게 막았습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처럼 비개발자는 특히나 만들고 그냥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메일함에서 나왔습니다. 정책 메일을 가져오려면 구글에서 보내는 발신 주소를 알아야 하잖아요. 클로드가 그럴듯한 주소를 적어 넣었나 봐요. 아주 뜬금없이 발신자 그물이 소비자용 결제 영수증을 대량으로 끌어옵니다 라고 하더니 영수증만 잔뜩 긁고 왔습니다. 클로드가 추측으로 발신 이메일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니 기한이 8월 말까지인 정책 이슈 메일 2건을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시작한 지 24분 만에 드디어 완성 보고가 올라옵니다. 새로 만든 파일이 26개, 코드가 2814줄이네요. 코드를 보여줘도 저는 한 줄도 못 읽겠죠. 하지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흐름이 그대로 구현됩니다. 여기서 아까 그 발신 주소 얘기가 숫자로 나오는데요. 처음 넣은 주소 7개 중에 4개가 아예 없는 주소였고, 소비자용 주소로 긁고 온 13건 중에 10건이 카카오톡 초코구매 영수증이었다고 하네요. 하하, 이런. 그리고 제가 지금 봐야 할 것까지 정리해서 올려줬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 보이시죠? 8월 31일 기한짜리 조치 필요 메일이 2건 있다는 건데요. 제가 메일함을 안 열어봤으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솔직히 이때 저는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자동화로 돌리기 위해 텔레그램, 지메일, 노션, 기터브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니까 자잘한 게 우르르 걸립니다. 솔직히 이 구간은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니까 파일을 못 찾는다는 에러도 뜨고, 제가 잘못했나 싶어서 봤더니 클로드가 제 문서 결함입니다 이러고요. 텔레그램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 빈값이 진짜 설정을 가리고 있었고요. 노션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없다고 전체가 멈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해결하면 되죠. 솔직히 톡만 있으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지루한 작업은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모르고 막히는 부분도 그냥 대화하시면 됩니다. 많이 물어본다고 클로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대화를 해야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노션에 기록을 남기려면 클로드한테 노션 페이지 접근 권한을 줘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주냐 하면요. 노션 페이지 오른쪽 위에 점 3개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면 노션에 권한을 준 AI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원래 쓰던 봇 헤르메스랑 클로드를 먼저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권한을 준 플레이 모니터에도 권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헤맸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왔던 건데 계속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연결을 했는데도요. 나중에 연결되고 한 것인데 원인이 들어가는 문이 2개였다고 합니다. 노션에 클로드를 연결하는 길이 2가지가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하나는 제가 지금 대화하려고 연결해둔 커넥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크립트가 혼자 돌 때 쓰는 통합 토큰입니다. 제가 열어둔 문은 앞쪽인데 정작 들어가야 하는 건 뒤쪽 문이었대요. 클로드가 화면에 설명해준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제게 준 권한은 비서에게 준 사무실 출입증이라고 하네요. 비서는 대신 들어가서 봐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읽었고요. 그런데 혼자 도는 배달 로봇은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간다고 합니다. 로봇은 자기 출입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유가 참 재밌죠. 클로드가 어려운 개발용어를 쓰지 않고 이런 비유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제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본 스킬에 어려운 개발 용어는 비개발자가 알아듣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한 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이런 비유를 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비개발자만의 스킬 중에 꼭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줄 미리 추가해 놓지 않으면 매번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오면요. 그래서 통합 토큰을 따로 만들어서 넣었고 데이터베이스 2개 속성이 22개, 13개까지 전부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일 나쁜 걸 만납니다. 클로드가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도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걸 돌렸더니 초록색 체크에 검증 통과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된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사 항목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실패한 게 없고 실패한 게 없으니까 통과를 찍은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나쁜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3개는 틀렸다는 걸 알려주기라도 하잖아요. 에러가 나거나 결과가 이상하거나 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틀렸는데 맞는 척 하는 건 그런 확인을 멈추게 만듭니다. 저 같은 비개발자한테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AI가 됐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에 드라이런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보내지는 않고 흉내만 내보는 모드인데요. 안전하게 시험해보라고 만든 거죠. 한번 돌려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실행했더니 알림이 한 건도 안 왔습니다. 드라이런이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이거 이미 봤음이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행할 때는 볼 게 하나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실전을 잡아먹어 버린 거죠. 안전하려고 만든 장치가 제일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런은 기록을 아예 못 건드리게 막고 오염된 기록을 지우고 다시 돌렸습니다. 다시 돌렸더니 이번에 제 텔레그램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보시죠. 아까 그 별 5개 일본어 리뷰입니다. 정책 리스크로 분류돼서 왔고요. 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동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자동으로 답하게 하고 싶다. 그 리뷰가 지금은 저한테 물어보고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맞죠? 이제 이걸 자동으로 돌게 만들 차례입니다. 아침 10시랑 저녁 6시 하루 2번으로 스케줄을 걸었습니다. 아까 문서에 적은 프로세스가 이 부분에 적용됩니다. 저는 스케줄을 돌리고 텔레그램으로 보고받고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헤르메스를 텔레그램으로 연동해 알림봇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김대리예요. 제가 일 잘하면 과장으로 진급시켜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는 김대리한테 모든 일을 다 시키려고 했습니다. 알림도 답글도 기록도 전부요. 그런데 붙이다 보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김대리는 알림만 보고합니다. 급한 게 생기면 제 폰으로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실제 일은 클로드가 스케줄을 걸어서 돌리고요. 물론 알림이 오고 간단한 처리라면 제가 메시지만 확인하고 김대리한테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김대리가 클로드한테 붙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리뷰 알림이 왔어요. 이 답글이 나가도 되겠다 싶으면 김대리, 이 리뷰는 초안이 괜찮으니까 노션에서 상태를 답글 게시로 바꿔줘. 그러면 김대리가 상태값을 바꿔주고 그 다음 실행 때 클로드가 그 답글을 실제로 콘솔에 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요. 답글은 한번 나가면 상대방한테 알림 메일이 가요. 이미 나간 메일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일에는 사람 손을 한번 거치게 해뒀습니다. 아까 좋은 리뷰는 그냥 자동으로 답하게 하고 싶다. 이 말 기억나시죠? 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스케줄을 걸고 한번 돌렸는데요. 정책 메일 수집이 0건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7일치만 보게 돼 있었거든요. 30일로 넓혀서 보면 9건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7일보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정책 메일은 심각도의 라벨을 붙여놨습니다. 노션도 확인해보니 9건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디데이는 자동으로 계산되었고요. 리뷰 쪽은 판정 근거까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낮은 별점에 오류 키워드가 있어서 버그로 울렸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버그로 분류된 건 여기 체크박스 하나만 누르면 GitHub 이슈로 넘어가게 설정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노션에서 답글 5건을 확인하고 게시로 바꿨어요. 전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또 버그 하나가 나옵니다. 영어로 쓴 리뷰인데 리뷰 언어 값이 한국어로 찍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건 리뷰어 기기 설정 언어지 리뷰 본문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영어 쓰는 분한테 한국어로 답을 달 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글자를 보고 언어를 정하도록 고쳤고 케이스 49개를 전부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플레이 콘솔에 가보면요, 일본어 리뷰에는 일본어로 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어, 영어, 독어, 스페인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은 모두 다 국어 능통자니까요. 여러분, 3시간 반 동안 작업한 이슈 14개를 봤는데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AI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작업 이후에 검증할 수 있는 스킬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물론 토큰이야 더 들겠지만요. 여러분도 너무 신뢰하지만 마시고 지금 데이터가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줘. 이 한마디라도 꼭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개발자도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못 짜도 우리는 뭘 물어봐야 하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요. 레포는 제 앱 자격증명이 들어있어서 비공개인데요. 제가 만든 검증 스킬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면서 의심스러우면 스킬을 호출해서 꼭 돌려보세요. 스킬은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거 만들어 보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